안녕하세요. 금말입니다. 자, 저희 5월은 무슨 날이죠?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네. 달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이에요. 전 내본 네.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네요.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별도 소득이 없으시는 분들은 아마 종합소득세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세를 받거나 부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시게 되는데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고 그게 벌써 2년 하고도 몇 개월이 흘렀어요. 와.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간편정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에 대한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네. 자, 오늘은 간편장부 복식부기가 뭔지, 그리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또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 복식부기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뭐냐? 지금이 24년도죠. 네. 바로 전년도인 23년도에 신규 사업자를 내신 분들 또는 그 직전인 22년도에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 수익 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대상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기준이 저의 사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연 7,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만약 연 7,5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 수익을 갖는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실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장부를 수기로 필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아마 세무사의 상담을 무조건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개인이 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네.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경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흔히 경비율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나요? 경비율이요? 네, 경비. 경비가 얼마나 드냐? 그렇죠. 비용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비율은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용,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인정해줄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보통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우리가 100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너네가 경비로 썼을 것 같아. 최대의 절반 정도는 썼을 것 같아. 그러니 너네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또는 내용을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정도는 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정해주는 경비율이에요. 근데 이 단순 경비율은 보통 기준 경비율에 비해서 인정되는 경비율이 커요. 그러니까 경비로 많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로 따졌을 때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서 종합소득세를 아마 내실 거예요. 반면 기준 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발생한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경비율이고요. 이렇게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경비율을 최소한만 인정을 해줘요. 소득에서 경비율을 최소한만 인정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이자가 됐건 아니면 뭐 재산세가 됐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준 경비율은 아무래도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단순 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대비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700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허가. 1년에 어머나. 종합소득세로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 자, 그러면 나 단순 경비를 받고 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돼? 라고 궁금해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기준 차이입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 연 2,400만 원 미만의 수입일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 임대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고요. 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이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이 아니라 기준 경비율로 나와서 세금을 700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다음 국세청 신고 방법이에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네.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ARS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접속하게 되면 5월 동안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마치 연말정산 탭 같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으면 맨 왼쪽을 클릭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로그인을 하게 돼요.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에 있는 모둠체험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로 하시면 되고, 저처럼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일반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쭉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냥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홈택스에 하라는 대로 쭉쭉쭉쭉 정보 데이터 불러 들여오고 그렇게 쭉쭉쭉쭉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세무서에 맡기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무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주로 이용하는 세무서에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장부를 직접 작성하게 될 경우 세무사에서 그럴 경우 33에서 62만 원 정도 세무사 비용이 들고요. 장부 작성 없이 그냥 신고를 할 경우에는 16에서 22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수익형 부동산에 지금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도 없고 발생하는 이자도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부를 작성하면서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에 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임대소득을 얻게 되면은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낼까? 네.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게 되죠. 그 세율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낼 수도 있고 좀 적게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안녕. 안녕.